방금 뉴스 속보에 미스터 쓴소리라 불리던 정두현 의원 사망 소식이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이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폭로하며 세상의 이목을 끌었던 보수 논객 정두원 전 의원의 명복을 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돌아보는 포스팅을 올리며 고 정두원 의원님을 기린다. 안타깝긴 하네요.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았는데 그리고 마음의 고생이 심한 줄은 몰랐네요. 방송에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하더니 나름 마음의 명호를 안고 살았나 봅니다. 그런 정두원 의원에 좀 더 알아볼까요? 최근에 일본 불매운동에 반대를 했던 정두원입니다. 지난 15일 MBC FM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서 정청래 전 의원과 한일 갈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날 정두원은 대통령의 일본 관련 강성 발언에 WTO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우대 국가에서 보통 국가로 가는 건데 무슨 잘못이냐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우리보다 일본 쪽을 더 옹호하고 두둔할 것이다. 우리가 더 궁지에 몰린 건데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삼성에서 매년 연구개발에 19조씩 투자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수입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외에도 MBN 시사 프로그램인 판도라와 KBS 사사건건에도 고정 출연을 해왔죠. 거기서도 시사에 대해서 여러 논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방송사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혼란이 있을 겁니다. 정두원은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관계였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명박을 마구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다스에 관련해서도 많은 증언을 하였었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상식적이 않은 것에 마구 비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확실히 선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명박도 이명박이지만 박근혜와 그 추종 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새누리당 당시 김무성 대표로부터 비박 살생부 명단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언론에 공개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정두원의 프로필도 알아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57년생으로 올해 63살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활동할 나이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서울에서 사남 일녀 중 넷째 아들로 출생했고요.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의 군수였는데 집안이 망해서 아버지는 광주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정성태 전 국회부 의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두원의 아버지와 정성태와는 오촌이라고 하네요. 정두원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좌판을 펴서 자녀들을 교육했는데요. 아버지는 가정에 별 관심을 두지 않은 데다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답니다. 정두원 의원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우울한 소년년 시절을 어렵고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명석한 두뇌와 노력으로 서울대학교 무역학과에 진학했고 재학 중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다.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는 시대에 내부 고발자로서 살아남아있다. 상대편 진영에서 말하는 암흑의 세력에게는 눈엣가시의 존재인데 잘 살고 있다. 2018년에 구윤승님과 재혼도 했으며 현재 마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일명 남자 등의 로망인 셔터맨으로서 직접 서빙도 하고 마담 역할도 한다. 정두원은 2018년 12월에 일식집을 내고 나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임금 상승 정책을 비판했었죠. 비판하면 정두원이죠. 뭐 그래도 장사는 잘 되었답니다. 낙선 후 그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 후 이루어진 사석 인터뷰에서 힘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오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 목을 맸으니까 지옥 같은 곳을 헤매다가 눈을 떴어. 한동안은 여기가 어딘지 가늠이 안 되더라. 내 딴엔 짱짱한 걸 찾는다고 벨트를 썼는데 그게 끊어진 거야. 인간이 본디 욕심덩어리인데 그 모든 바람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 때 삶의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급성 우울증이 온 거지. 사실 낙선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내 잘못이 아니었잖아. 친박의 행태와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으니 보수당이 잘 될 리 없었다. 문제는 낙선 뒤였다. 고통에서 피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으니 자살을 택한 거야. 14층 건물에 불이 나서 불길에 갇힌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나 비슷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병원을 찾았다. 그냥 있으면 또다시 스스로 해칠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진짜 나도 살면서 가지가지 한다 싶다. 치유하는 삶, 그래서 카운슬링을 배웠다.
인터넷 강의로 올해 초자격증도 땄다. 심리상담사와 분노조절장애 상담사. 앞으로도 임상수련도 할 거다. 70 이후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카운슬러를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카운슬링이 되거든. 나도 치유하고 남도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나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드물지 않나? 그런 만큼 상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가 2019년 7월 16일 짧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카운슬링 같은 좋은 일들을 하고 가셨으면 좋았을걸. 많이 아쉽고 공허하기도 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하던 미스터 쓴소리 정두원 의원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비록 자살로 생은 마감했지만 정치 인생에서 여러 획을 그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쓴소리를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막 했던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승에는 없지만 그와 같은 인물이 여러 명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선 편안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두원은 명문으로 유명한 경기고 출신입니다. 그 후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행정고시에도 합격하면서 공직에 들어왔습니다. 행정사무관 15 임용 후에 정무 제2장관실에 배속되었는데요. 그때 노태우 정무 제2장관을 보좌하기 시작했고 이후 20년 동안 정무장관실, 문화체육부, 국무총리 행정부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직을 맡았습니다. 결혼은 2번 했다. 슬하의 전부인과 아들, 딸이 있다. 전부인은 대학 시절에 만나 공무원 합격 후 결혼하였다. 부인은 이화익 화랑을 직접 운영하며 큐레이트 경력만 20여 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혼했다. 공직생활을 무려 19년이나 했다. 재산은 2016년 기준 17억으로 신고했다. 그중 13억이 건물이라고 한다. 정두원과 이명박이 결별한 이유를 잠시 봅니다. 사실 정두원이 이명박과 척을 지게 된 것도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이선 후퇴를 강력히 요구하다가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 당시 이상득과 파워게임에서 밀렸고 이명박 뒷전사한다고 의심샀고요. 결국 이명박이 열받아서 내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명박을 자주 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 번 봤었지요. 정두원은 한때 구치소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2012년 솔로몬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되어서 10개월 정도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면서 무죄로 드러났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6천만 원을 받고